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에 반발하다가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44조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중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김에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행위라도 물건을 던졌거나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첫째,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봉사활동 확인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폭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한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지위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합의, 반성, 증거 수집 등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